혹시 AI 개발하시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멘틱 커널과 오토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? 만약 그러셨다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. 네,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두 개의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하나로 합쳐서 AI 개발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깊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지 한번 볼까요? 우선 왜 이런 통합이 필요했는지,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서요.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이 새로운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대체 뭔지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이게 개발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, 또 기술적으로는 뭐가 달라졌는지 속속들이 들여다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죠. 이 엄청난 통합이 왜 필요했는지 알려면 먼저 그전에는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. 당시 개발자들은요, 마치 갈림길에 선 것처럼 두 개의 아주 강력하지만 성격이 너무 다른 프레임워크 앞에서 늘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. 그러니까 한쪽에는 실제 상용 서비스를 만들기에 최적화된 아주 튼튼하고 기능도 많지만 좀 무거운 시멘틱 커널이 있었고요. 다른 한쪽에는 아이디어를 정말 빠르게 실험하고 시제품을 만들기에 완벽한 아주 가볍고 유연한 오토젠이 있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안정성을 택하면 속도를 좀 포기해야 했고 속도를 택하면 나중에 실제 서비스로 옮길 때 걱정이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었던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주인공이 딱 등장합니다.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선택의 딜레마를 그냥 끝내버리기로 한 거예요. 두 세계의 가장 좋은 점만 쏙쏙 뽑아서 하나의 완전체 솔루션을 발표한 겁니다. 네, 목표는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명확합니다. 시멘틱 커널의 그 안정적인 강력함, 그리고 오토젠의 빠르고 직관적인 단순함, 이 둘을 습치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 하나의 도구로 빠르면서도 아주 견고한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. 제가 이번 발표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. 이 프레임워크는 그냥 기술만 합친 게 아니에요. 처음부터 개방형 표준, 커뮤니티 주도, 그리고 실제 서비스에 바로 투입 가능이라는 세 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. 이건 단순히 우리가 만들었으니 쓰세요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만들고 키워나가는 생태계를 만듭시다 하는 선언 같은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. 이 멋진 통합이 그래서 우리 개발자들의 코드 또 일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꾼다는 걸까요? 더 간단해졌는데 더 강력해졌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? 아마 기존의 시멘틱 커널을 좀 써보셨던 분들이라면 머릿속에 바로 이 질문이 딱 떠오를 겁니다. 그래서 제일 크게 바뀐 게 대체 뭔데? 네,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.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. 커널이 사라졌어요. 맞습니다. 기존 시멘틱 커널의 모든 것을 연결하던 그 핵심이자 중심이었던 바로 그 커널 객체가요. 이제는 더 단순하고 직관적인 구조를 위해서 과감하게 제거된 겁니다. 이건 정말 아키텍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해요.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. 왼쪽에 복잡한 구조를 보세요. 예전에는 뭐 할 때마다 설정 만들고 커널 객체 넘겨주고 상황에 맞는 에이전트 고르고 복잡했죠. 하지만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. 그냥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챗 에이전트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정말 엄청나게 간단해졌죠? 그럼 오토젠 쓰던 사람들은요?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. 걱정 마세요. 오토젠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그 쉽고 간결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AI의 예측 불가능성을 제어할 수 있는,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워크플로우 API 같은 아주 강력한 기능들이 추가됐어요. 이제 실험실을 넘어서 실제 서비스에서도 믿고 쓸 수 있게 된 거죠. 자, 겉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봤으니까 이제 엔진룸을 한번 열어볼 차례입니다. 이 새롭고 강력한 아키텍처의 핵심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? 이 새로운 아키텍처의 심장은 바로 에이전트 스레드라는 개념입니다. 이게 뭐냐면 마치 대화의 모든 기록과 기억을 담고 있는 하나의 긴 실타래 같은 건데요. 에이전트가 대화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
아주 오래전의 기억까지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혁신적인 방식이에요. 이 에이전트 스레드는 기억을 크게 3단계로 관리해요. 첫째, 지금 당장 나누고 있는 대화. 이게 단기 기억이고요. 둘째, 이 사용자는 이런 걸 좋아했었지? 같은 장기 기억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외부 창고에서 정보를 싹 가져오는 거죠. 덕분에 에이전트가 정말 사람처럼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모두 활용해서 훨씬 똑똑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그걸 쓰는 사람이 불편하면 사실 소용없잖아요. 이 프레임워크는 바로 그 개발 경험 자체를 혁신하는 데에도 아주 큰 공을 들였습니다. 네, 슬라이드에 있는 이 말에 정말 공감하는데요. 개발자들도 이제는 까만 터미널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.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한 마이크로소프트 팀이 개발 과정을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함께 공개했습니다. 바로 데브 UI입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만든 에이전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복잡한 로그 파일 뒤지는 대신에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, 내부에서 어떤 도구들을 호출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까 디버깅 시간이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들겠죠. 자, 지금까지 정말 흥미로운 변화들을 숨가쁘게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 통합 프레임워크,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발전할까요?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, 우리 개발자들이 이 거대한 흐름에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? 마이크로소프트 팀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. 미래는 오픈소스에 있다는 거죠. 이 프레임워크를 자기들만의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개발자 커뮤니티와 함께 만들고 성장시키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. 여러분의 작은 아이디어나 피드백 하나하나가 이 프로젝트의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깃허브에서 직접 코드를 보고 의견을 내거나 매주 열리는 커뮤니티 시간에 참여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이 혁신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거죠. 앞으로의 계획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. 파이썬 쓰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.NET 개발자 분들도 이 강력한 기능을 쓸 수 있게 되고요. 기존 사용자들은 아주 편안하게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이사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애저 AI와 더 깊게 통합해서 훨씬 강력한 클라우드 기반 에이전트도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. 강력함과 단순함, 이전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두 가치가 이제 하나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만났습니다. 그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셈인데요. 자, 이제 이 놀라운 도구는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.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?